안녕하십니까? 자비수간 1급반하고 전문가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도보다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비수간은 이제 이파사나 16단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너무 진도가 좀 빨라가지고 명상 지혜를 논하다를 일찍 배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비수간을 하다가 또 갑자기 대승 사마타 수행을 하니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확실하게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파사나 수행 10단계 자비수간 하면서 그 과정을 그대로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성향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 대성 사마타가 나에게 맞구나 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역시 이제 대성 사마타 수행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비수간에 내에서 이제 수행 경계하고 대성 이 사마타 수행의 뭐랄까 이 단계하고는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적어야 됩니다. 이제 요 단계에서 대승 사마타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파사나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파사나의 대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가야 되고요. 대승 사마타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겠죠. 이제 대승 사마타 이파사나는 신수심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고지멸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집이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수행을 처음 하다 보면 몸을 통해서 이 감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 현상을 우리가 관찰이 가능해요. 근데 이 수행 이 단계를 보면은 이 거친 데서 이렇게 오고 괴로움 원인이 감각 관찰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여기 이제 멸이라 하는 것인지 열반을 얘기합니다. 열반. 그리고 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 여기 이제 목적이에요. 요거 도에 해당하는 이 법은 요거는 이제 청정과 오염 둘로 나눕니다. 요거는 이제 현상이 그 심리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청정 부분은 요거 이제 도락하는 거는 이게 이제 방법이죠. 방법.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정령 샤띠가 이제 여기서 핵심되는 이제 부분인데, 요건 이제 수행 심리 중에서 청경한 부분이 바로 열반을 얻는 데 훌륭한 수단이 돼요. 그렇지, 여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이빠사나 16단계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몸 관찰을 통해서 나중에 몸이 사라지고 나면은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므로서 이제 감각 관찰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열반으로 들어가는 이제 길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궁극에는 결국 가서는 이 마음으로 가서 이제 열반이 들어간다, 이래 보면은 맞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승 사마타의 구조심은 대상이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무상, 고, 무와. 그래, 변한다는 것, 일어나고 사라짐이라는 이 현상은 항상함이 없이 변하죠. 변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 변하고 만족스럽지 않는 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아라는 것. 이 세 가지의 이 지혜가 생길 때 비로소 이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고 해심일경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왜 하는가 하면은 이 공성을 알고 있는, 그래 무상, 고, 무와 공을 알고 있는 마음이 대승 사마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공통되는 게 이제 어떤 게 공통되는가 하면은, 결국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열반을 얻듯이 이 대승 사마타는 바로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비수관을 하면서 이 이파사나 5번째 단계가 몸 사라짐이 지혜를 얻는 단계예요. 그래, 몸 사라짐이 지혜를 얻는 단계인데, 그 몸 사라짐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제 거친 데서 미시한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때 비로소 이제 대선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파사나 수행을 하다가 대승 사마타 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건이 안 되시는 분은 대승 사마타 수행을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자비수관을 통해서 이파사나 16단계 과정을 거쳐가면 돼요. 그것도 충분해요. 얘기하자면 이 수행의 높고 낮음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단지 이제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그 중요한 관건이 되기는 하지만은, 수행의 현상으로 보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 이파사나 16단계나 대승 사마타 구지심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이나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이 자비수관을 해서 이파사나 지혜를 얻지 않고 대승 사마타에 그냥 수행하다 보면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다 놓치는 결과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 좀 해보죠.
이빠사나 수행을 하다가 사마타 수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또 의심이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초기 경전에는 수행을 그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이빠사나 수행하는 첫 번째 길, 두 번째는 이빠사나 수행하다가 사마타 수행하는 것, 세 번째는 사마타 이빠사나를 통합 수행하는 것, 어, 네 번째는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것,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빠사나를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이 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길이 되겠습니다. 전혀 이제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빠사나 이빠사나의 다섯 번의 단계가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거죠. 요건 이제 다섯 번의 단계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다. 몸이 사라져 버리면은 설사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지 못하더라도 몸이 사라져 버리면 자비손이란 방편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접촉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일어나고 사짐을 관찰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이때는 이제 방편을 버리기 때문에 순수 이빠사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순수 이빠사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단계 앞에는 뭐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는 이제 그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이제 하는 지혜예요. 얘기하죠. 두 번째가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구분하는 지혜. 일어남과 이렇게 곤치를 일어남과 사라짐을 구분하는 지혜예요. 세 번째가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상, 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발생과 소멸을 거듭 관찰합니다. 관찰하는 이제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이제 이 몸살은 지혜를 이제 없음이 어둠입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이제 대승 사마타는 요게 이제 해당되는 수행을 만일에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이제 안주심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주심. 그 다음에 이제 건주심이 있습니다. 건주심 다음에는 이제 이 조순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심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성의 안주심하고 적정심은 요거는 이제 샤띠 정념의 힘으로 합니다. 그래 요거는 이제 바란 알의 힘이에요. 정지의 힘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이제 그 대성 사마타는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대성 사마타 수행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전체 의식이 드러나야 돼요. 마음 한 덩어리라 해야 되나요? 전체 의식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대상으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 의식이 안 드러나면 수행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전체 의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안주심부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견우라고 합니다. 소 있죠, 소. 소를 보는 단. 이 소를 이제 발견하는 건데, 이 소가 이제 전체 의식이에요. 그 여기 안주심과 근주심에서 드러납니다. 그럼 조순심하고 적정심에서는 이제 덕우라고 합니다. 덕우. 덕우라고 얘기하는 건 소를 이제 얻는 것이죠. 전체 의식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그 대상으로 수행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주심하고 근주심하고 이거는 도대체 이제 어떤 경계냐 하는 겁니다. 안주심은 이런 경계예요. 예, 요 앞에 이제 등주심이 있거든요. 예. 등주심에서는 마음이 이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 사마타 수행에서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은 이놈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등주심에서 이 생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주심은 뭔가 하면은 제거했다는 생각도 두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근주심은 어떤 단계냐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제거했다는 생각도 지워지만은 역시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근주심에서는 이제 생각이 불생불멸. 자, 여기는 이제 이치이로서 수행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등주심, 안주심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의 특징은 생각을 없애버리고 없앴다는 생각도 두지 않는 철저히 의도적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생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근주심에서는 그때부터 생각이 일어나면 이치이로서 이제 이 생각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자치가 없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자치가 없음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만은 그 속에 일어나도 일어나는 자치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자치가 없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근주심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놈 생각이 다스려지면 이제 생각이 가려져 있던 전체 의식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수심부터는 이제 한 덩어리 마음을 그러니까 이 전체 의식을 이제 대상으로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파사나 수행에서 여기 이제 이파사나 수행에서 여기에 그럼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잘 알다시피 전체 의식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 전체 의식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해 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언어를 끝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언어를 내가 이 자비수관에서 이빠사나 지혜가 생기는데
과연 내가 언어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알라 그러면은 요게 첫 번째입니다.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정말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느냐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 지켜보는 정신작용이 발견되면 이 정신작용하고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하고 이게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샷대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언어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어를 떠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언어를 떠나는 건데, 근데 안주심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안주심이 바로, 언어를 떠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 안주심은 생각을 이제 제거했던 흔적을 남기지 않은 거죠. 그럼 언어를 떠난다는 거. 왜? 생각에서 언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제거했다는, 잡생각을 제거했다는 흔적도 남기지를 않는 거죠. 이제 안주심부터 이제 언어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승삼마타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느냐 살펴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제 조건이 있어요. 예. 여기 이제 그렇게 해있죠. 예. 사마타 수행의 조건입니다. 요는 대승 사마타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고 있느냐예요. 일어남과 사라짐. 그러니까 이게 발생이죠. 발생과 소멸을 지금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고 있는 걸 내가 관찰을 지금 잘 하고 있느냐 이죠. 그것이 분명하게 관찰된다면 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대성 사마타 수행할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자,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본다 하는 거 어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근주심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언어를 뜬다는 건 안주심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면 명명백백이 볼 때 이 근주심에서 이야기하는 일어나도 일어나는 자치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치가 없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일어나고 사라짐 분명하게 관찰하고 있는 사항이라면은 바로 대선 사마타의 근주심으로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같다고 보는 거죠. 예,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해요. 세 번째 조건이 이제 무상, 고, 무아를 이해한다. 그죠? 이해하는 지혜가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다 보니까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네. 내가 아주 좋은 것이라면 딱 고정돼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변하는구나. 몸이라 하는 게 계속 변해가 만족스럽지 않네. 근데 이것은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는 이해가 와야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여기서 막 조순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조순심에서 중요한 건 뭔가 막 바른 알의 힘인데 뭐가 바르게 아느냐. 길과 길 아님을 바르게 아는 거죠. 여기 이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 이건 바른 길이고 이건 바른 길이 아니구나. 무상고 무아를 모르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지의 힘입니다. 그럼 정지의 힘에 해당하는 조순심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조순심은 뭔가 하면 전체 의식이 이제 확실히 드러나고 이 마음이 바깥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들뜨는 게 하나 있고 뭐 잡아 당겨서 안으로 이제 두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깔아놓은 혼침이 있을 때 이 조순심에서 뭘 다스리는가 하면 들뜸을 다스리는 게 조순심입니다.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큰 등에 한 등의 전체 의식이 확실하게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깥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쫓아 나갈 때 이것을 딱 잡아서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바른 알미예요.
그 중에서 내가 무상을 알고 고를 알고 무아를 알고 있으면 이 바깥 대상은 무상하게 변하는 거고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일어나고 사라진 이런 현상들이 전부 만족스럽지 않는 거는 내 뜻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집착해서 뭘 하겠어 하고 우리가 이 바른 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조순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는 이제 요게 발생과 소멸 그덕 관찰하는 지혜는 요거 3번 4번을 같은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와 같이 이제 들어가면 되고 몸 사라짐이 지혜를 얻는 거는 이 적정심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마. 그래서 여기 이제 몸 사라진 지혜를 확실히 얻으면은 의식의 한 덩어리를 그러니까 전체 의식이 확실히 드러나는 때예요. 그러면 여기 조순심과 적정심하고 요 단계하고 같이 서로 연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몸만 사라졌지 몸 사라짐 지혜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몸 사라짐 지혜를 얻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계속 사라지는 건 보이다가 몸이 사라져 버려요. 몸이 사라져 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라지는 대상과 그걸 알아차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사라지는 것을 제3자가 지켜보듯이 보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세 사람이 풀장에 가서 두 사람이 풀장 뛰어 들어가는 것을 제3자가 지켜보듯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과 그걸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림 이 두 가지가 같이 사라졌다, 같이 생기고, 같이 사라지고, 같이 생기고, 그냥 주객이 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몸 사라짐 지혜를 얻는 단계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상태가 오면은 이제 벌써 몸은 다 사라지고 마음의 한 덩어리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단계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조순심하고 적정심하고 관계됩니다. 적정심은 뭔가 하면요, 혼침을 이제 다스리는 걸 이제 적정심에서 하는 겁니다. 대상이 마음이 도망가면 마음소가 대상 따라 도망가면 붙들어서 안으로 다시 이제 돌리죠. 그러다 보면 혼침이 올 때 이 혼침을 다스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리느냐? 역시 이제 바른 알모로 다스리는 거죠. 이때에는 이제 그 선정이라든지 이게 공덕을 생각을 하고 마음을 이렇게 바깥에 나아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제 의식이 깨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적정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벌써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확실히 생겨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야만이 적정한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대승 사마타의 대상이 무상고 무아를 아는, 그냥 무상고 무아 공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는 기본 베이스가 이 삼법인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거기다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 있어서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대승 사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언어를 뜻나는 것, 두 번째 조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발생과 소멸을 분명히 보는 것, 세 번째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건이 전체의식입니다. 전체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이제 이 안주심, 건주심, 조순심, 적정심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수행할 수 있어요. 적정심 다음에 이제 체급 적정심으로 들어가면 이제 평정 상태가 오죠. 주객이 이제 딱 하나가 된 상태에서 평정 상태가 오는 거예요.
편전 상태고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지나가면은 전주일치라고 해가지고 아주 익숙한 단계에 이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등지락하는 선정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타의 내용이 이 삼법인의 지혜와 공성의 지혜라 그럴까 그것을 안고 가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정은 그냥 선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네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이제 더 이야기하면 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여기 이제 다섯 번째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공성에 대한 이해는 이제 그 공과 허공의 대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는 어쨌든 내가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럼 그건 언어를 떠나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내가 보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이제 봐야 되거든. 그 다음 무상고 무아에 대한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겼는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사라졌는지 이게 몸이 확실히 사라졌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 이 몸이 사라지면 전체 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다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조건이 안 되면은 대성 사마타 수행을 하시지 말고 자비수관을 통해서 이파산 16단계를 거쳐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했다가 저걸 조금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혼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파사나 길을 가든 대성 사마타 길을 가든 결국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얘기하자 같이 일반을 얻는 거예요.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난 대승 사마타 수행하겠어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계속 해가도 된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 대승 사마타 수행에 대한 강의를 듣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파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대승 사마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알아두면은 훨씬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이렇게 수행 경계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아두면 좋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 순수 이파사나에서 대승 사마타로 와야 된다 하는 법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좀 어렵죠, 그죠? 혹시 뭐 질문 있으면은 네. 지금 위파사나 지혜 이제 우리가 16단계를 배우고 있는데요. 저거는 단지 논리적인 뭐 체계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 체험을 통해서 저런 단계로 쭉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위파사나는 분명히 지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러한 1단계, 2단계 쭉 이렇게 수행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하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수행 체험에 저는 중요한 척도가 의식의 명료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지혜가 개발이 된다는 뜻은 내 안에 무지가 점차 사라져가면서 의식이 밝게 깨어나고 그 관찰하는 과정에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명료하게 자각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에 스님께서 자비수관 이제 초보자를
코칭하실 때 제가 어떤 것을 받느냐 하면요. 그 사람이 이제 수행 일지를 코칭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이제 몸이 사라졌다고 썼고, 그래서 몸이 사라졌고, 그리고 고에 대한 이제 뭐 아마 이제 고에 대해서 좀 절절한 자각이 왔겠죠.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시면서 당신은 지금 위파사나 6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점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점검하시면서 그 사람이 그날 쭉 체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되물었지만 그 당사자는 정작 자기가 썼는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지를 못했거든요. 설명하지도 못했고 그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스님이 다시 재차 물었지만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그렇지만 고를 자각했고 이렇기 때문에 위파사나 6단계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본인이 본인의 체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은 위파사나 지혜가 아직까지 그렇게 개발되지 못한 상태인데 6단계라고 진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예, 그건 위험한 거고. 그건 이제 일단은 몸이 사라졌다는 게 전제가 돼 있었고,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그 체험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절절하게 체험이 와야 돼요. 괴로움에 대한 거는. 이야기가. 그것도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몸이 사라지고 그런 게 오면은 이제 그 이후 경계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기 자기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는 건 아직까지 제가 이 교리에 대한 학습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계기로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얘기하자면. 다음에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 다음에 이제 경계를 보면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나아갔다가 물러섰다가 나아갔다가 물러섰다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진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경계를 맛본다 해가지고 앞으로 뭐 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러섰다가 이제 뭐 후퇴했다가 한다 하는데 그렇게 아직 들쭉날쭉하는 현상에 대해서 아직 지혜가 분명하게 개발되지 않았는데 위파사나 6단계다, 5단계다, 6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초보자에게 잘못된 좀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요? 맞는 얘기. 만약 이제 그분이 정말 초보자라면은 확실히 이게 지금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템플이나 자비수관 2급반을 이제 수행 안내를 할 때 자비수관 안내하면서 간혹 이제 어떤 경우들을 보느냐 하면요. 저는 이제 자비수관 그 수행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자기가 체험한 현상을 이야기했을 때 그 한 가지를 단답형으로 제가 대답하지 않고 이후에 쭉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체험들이 쭉 동반이 되고 어떻게 이제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지를 이야기를 주로 해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간혹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걸 미리 듣고 그런 것을 들었는 내용을 사실은 분명하게 체험한 것이 아닌데 마치 이제 체험한 것처럼 좀 착각이 돼서 다음 일지를 쓸 때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수행 체험은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적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딱 보면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체험을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그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듣고 그렇게 적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착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점수를 얻고 싶은 마음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애가 그런 증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진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한 가지만 보고 이렇게 네,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만이 수행 경계가 분명하다 아니다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두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내가 더 살펴보고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그럼 마무리하시고 저희가 자비수관 1급반하고 전문가반은 다음 달에 마지막 네. 강의를 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이걸 저에게 간단하게라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좀 진전됐으면 좋겠고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혼란이 오면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